내년 총선 이제 100여일 남은 상황인데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뭐 이낙연 신당은 반대해서 만약에 이낙연 신당이 이 정도 수준이라면 창당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단계에서 판단하시건대. 창당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창당 가능성 몇 퍼센트? 아니, 이런 기대감이죠. 그러니까 예. 그래도 한 20년, 30년 동안 민주당에서 같이 활동했던 분이 네. 총선 앞두고 아마 아실 거예요. 나가시게 되면 우리가 민주당이 총선 어렵다라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민주당의 총선이 그렇다고 어렵다? 그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예. 뭐 국민의힘으로 가겠습니까? 네. 그러고 혹자 창당이 되더라도 동력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저는 가능성은 몇 퍼센트? 가능성, 네. 창당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한 15%. 15%. 그래도 가능성을 저는 이낙연 전 대표의 최근 행보와 메시지로 봐서요. 네. 이낙연 대표가 중심이 되는 창당이라기보다도요. 네. 이낙연, 이준석, 또 김한길 이런 분들이랑 연결되는 창당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창당을 한다면 그 어떤 의미에서 예. 민주당과는 전혀 다른 창당이겠죠. 예. 소위 말하는 제3지대 창당. 예. 이 속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완오브 됨으로 저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창당을 한다면 예, 그럼요. 왜냐하면 이미 민주당 내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의 창당 한다. 네. 근데 따라가는 위원들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칙과 상식 내부는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칙과 상식은 그분 안 가요? 네 명 한 명 분석 좀 해주세요. 네 분이 어떻게 할지 각자 한 명씩. 네? 이낙연 신당 가는지 안 가는지. 자, 윤영찬 의원 어떻게 할까요? 네 분 다 제가 볼 때는 바탕이 민주당이라서 네. 지금 강덕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3지대를 뭐 이렇게 공격을 해서 창당을 한다? 네. 거기 가서 버텨낼 수 있을까요? 예, 저는 뜻도 안 맞고 내가 볼 때는. 뜻이 안 맞네요. 네 분이 이재명 현 대표와 각을 세우는 분들인 건 틀림없죠. 네. 그리고 또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는 이낙연 전 대표와 가까운 건 틀림없죠. 네. 그렇다고 해서 이낙연 대표가 당을 만드는데 함께 갈까, 함께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예. 이낙연 대표는 이미 어떤 의미에서 고립무원 됐습니다. 고립무원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미 고립무원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예. 본인이 획기적인 변화, 근데 본인의 요구대로 우리 당이 바뀔까요? 저는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요구가 뭐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뭘 바꾸라는 건지 결국에 리더십 교체 결국 아닌가. 리더십 교체죠. 그러니까 예. 이재명 대표 내려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그만둬라. 이게 핵심인 그리고 거잖아요. 여기 비대위 구성해라. 구성해라. 예, 그리고 비대위 그럼 구성할 비대위에 때 누가 자기가 구성할 때 되면 뭐 본인이 역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근데 그러면 속이 들여다 보이는 거잖아요. 획기적인 변화는 네. 결국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내려와랍니다. 네. 근데 그거를 네. 아니 77% 넘는 우리 당원들이 뽑아준 당 대표한테 할 요구인가요? 이게 획기적인 변화인가요? 이거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메시지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의 창당 의지는 명분도 없고 원칙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창당을 한다면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위 뭐 제3지대 그래서 이낙연 이준석 유승민, 김한길 이렇게 두루두루 연결된 이런 그림은 그릴 수 있지만 네. 적어도 민주당에 있었던 이런 분들이 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민주당하고는 결별 수순이라고 봐야 그렇게 되는 좀 그렇게 거네요. 봅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상황이? 아니 변화와 혁신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 변화와 혁신이라는 건 어떤 컨텐츠의 변화와 혁신은 있을 수 있으나 시스템을 바꾸라는 요구잖아요 지금. 네. 이거는 혁신이 아니죠. 근데 그 단어를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단어를 쓰면 안 된다.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 세력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 사람인데 왜 국민의힘과 이렇게 함께 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본인이 획기적인 변화가 없으면 이미 우리 당 당원들은 이낙연
향후 예를 들면 본인이 하고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다 알아채버린 거 아닌가요? 그런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의 선택은 어떻게 귀결될 걸로 보십니까? 탈당하실까요? 탈당하고 신당으로 아까 15%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15%면은 가능성이 없다는 말씀이고요. 예. 이제 기대 섞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나가실 거다. 네. 지금 아마도 이제 그분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대표님께서도 좀 한계성을 많이 느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저쪽 국민의힘 쪽 사람들 이준석 얘기 나오고 다른 막 그 보수 쪽에 계신 분들 지금 접촉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한계에 부딪힐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결국 한계에 봉착해서 깃발 못 들고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저는 고립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립무원이다.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 지금 1분만 얘기해요. 네, 1분만. 저는 우리 당원들 네. 그리고 또 우리 당을 지키시고 계신 분들 이분들의 집단 지성을 믿습니다. 네. 민주당이 그 힘들 때도 버텨온 거는 우리 당 당원들의 현명함 그리고 우리 당원들이 어려울 때 함께해 주신 부분들 네. 그리고 우리 당원들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누구 어떤 세력보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적어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적어도 지금 우리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이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의 당원들의 요구는 그리고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요구는 그리고 적어도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4월 총선에서 제대로 윤석열 정권 심판할 기회를 주겠다. 너희들이 제대로 준비해라. 쇄신하고 변화하고 그리고 총선에서 이겨서 윤석열 정권 제대로 심판해내고 다음 대선에서 정권 교체해야 된다. 이게 가장 큰 요구입니다. 그 입장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다시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때 네. 우리 당원들은 이낙연 대표를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네. 그야말로 고립무원 그리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민주당의 역사였고요. 그리고 민주주의의 역사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뭐 거리 웅변 하시듯이 절박한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인터뷰를 하셔가지고 예. 예, 여튼 제가 두 가지만 뭐 이제 점심 시간을 쪼개서 오신 분들이어서 제가 뭐 더 길게는 인터뷰를 모실 수가 없고 점심 안 먹어도 됩니다. 아예 드셔야죠.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하나는 민주당을 향한 좀 비판과 관련된 겁니다. 송영길 대표가 구속됐는데 돈봉투 사건입니다. 이미 탈당한 개인임으로 논평하지 않는 입장을 정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한 어떤 도덕적인 청렴성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지지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는 좀 뭐 소속 의원으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우선 요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송영길 대표님 관련한 문제는 네. 글쎄요 이게 당에서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하는 거는 난 적절치 않다고 보고 일단은 지금 이제 탈당을 하셨으니까 네. 향후에 이제 재판부 판단에 따라서 그 결정이 났을 때 이제 우리 당 지도부에서 네. 이제 발표를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시점에서 예전에 이제 그런 일이 터졌을 때 우리 저 당 대표님께서 진정한 사과를 드린 적도 있었어요. 네. 그런 메시지가 있었는데 오늘 이런저런 어떤 해명이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또 이제 보수 언론 쪽에서 뭐 자꾸 이제 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적절한 시기는 아닌 것 같다. 재판부의 판단을 보고 우리가 이제 좀 그때 가서 말을 하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좀 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입장을 약간 달리합니다. 어쨌거나 송영길 전 대표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입장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우리가 잘못된 관행이었지만 어쨌거나 잘못된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메시지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입장에서 지난번에 중앙위원회에서 우리 대의원 네. 관련해서 좀 권한 축소하고 이런 나름대로 안들을 만들어 갔잖아요. 네. 적어도 이런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골 탈퇴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좀
저들 들면 제도 포함해서 네. 민주당 입장에서 무겁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사법부나 검찰 권력과 또 우리가 싸우는 것과는 또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스스로 어쨌든 자정 능력 더 혁신하는 방향으로 그럼요, 예. 당이 입장을 내고 예. 전직 대표가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엄중함을 확인하고 좀 더 혁신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데요.